여러분들이 그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소통은 돼야 되는 거니까 중요한 내용들 몇 가지씩 적어 볼 건데 우리 리뷰하는 거니까 첫 번째로는 기울기라고 하는 거를 적어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기울기라고 하는 건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웠냐면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고 배웠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편하게 적어 보니까 x 증가량, y 증가량 이렇게만 알면 좀 아쉽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밑변분의 높이를 가지고 어떤 직각삼각형에서 기울기를 정의한 적이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잠깐 이거 얘기 좀 한번 해보자. 여기까지가 x축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직선 자체가 이렇게 있다 하도록 할게요. 이 보라 색깔 직선이 있는 건데 항상 우리가 수학에서 말하는 양의 방향이라고 하는 건 반시계의 방향이거든요. 이렇게 각을 측정할 때 이 직선이 얼마나 기울어졌는가를 말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 기울어진 각을 편각이라고 하거든요. 물론 몰라도 되는 용어가 맞는데 우리끼리 소통을 위해서 기억을 하자. 편각이 뭐냐면 x축을 기준으로 얼마나 기울어졌는가 양의 방향으로 잰 각이에요. 그걸 편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도 해석이 돼야 돼요. 탄젠트 편각이다. 탄젠트의 정의라고 하는 게 밑변분의 높이였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내가 적당히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보게 되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요. 그럼 내가 만약에 x 증가량이라고 하는 게 이만큼 증가했을 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고 하는 걸 기울기라고 정의하거든요. 다시 보니까 이러네. 그냥 직각삼각형 입장에 있어서 그냥 밑변분의 높이라고 하는 걸 탄젠트라고 정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울기라고 하는 모습은 탄젠트 편각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걸 내가 왜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은 보통 이렇게 예시를 주거든. x축을 기준으로 양의 방향으로 잰 각이 이렇게 60도가 나왔다. 어떤 직선이 있는데 x축을 기준으로 양의 방향으로 각을 재보니까 60도였다 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받아들일 때 탄젠트 60도 그게 기울기야.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직선이니까 y는 ax 플러스 b라고 내가 세팅을 했을 때 얘가 y절편이라는 거 알고 있고 a라고 하는 게 기울기라고 알고 있는데 이때 여러분이 a라고 하는 기울기는 탄젠트 편각이니까 60도라고 하는 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탄젠트 60도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루트 3이라고 하는 걸 이미 외우고 있거든요. 몰랐으면 다시 외우셔야겠죠. 잠깐 우리 뉴페이스 실력을 보기 위해 이거 태생이 뭐지? 탄젠트의 태생은? 정삼각형. 그렇죠. 정삼각형의 태생이야.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여기서 까먹었다면은 정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우리끼리 한 변의 길이를 그냥 내 마음이니까 2a라고 할게요. 전부 다 2a, 2a, 2a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정삼각형이니까 60도였던 것도 알고 있고 얘도 60도가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60도가 되는 건데 내가 반을 잘라버려요. 어차피 삼각비라고 하는 게 직각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의 비였으니까 반으로 이렇게 싹둑 잘라버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30도가 나오게 되면서 여러분이 외우고 있는 1대 루트 3대 2라고 하는 비율이 그대로 만들어지죠. 반으로 자른 거니까 이만큼의 길이가 a가 나와야 돼. 여기 2대 1이 보이고 이 장소가 루트 3a라고 하는 걸 피타고라스로 보여도 괜찮고 1대 루트 3대 2가 되는 거니까 탄젠트라고 하는 건 탄젠트 60도는 밑변분의 높이가 되는 거니까 a 대 루트 3a, 즉 루트 3이라고 하는 게 탄젠트 60도다. 기울기가 요 놈이니까 이 식을 내가 세팅을 했을 때 루트 3x 플러스 b라고도 충분히 적어둘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게 바로 기울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거든. 점. 이어서 설명해 주게 되면은 한 번 더 쓸게요. 기울기. 근데 그냥 기울기가 아니라 두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정의할 수가 있는 건데 예를 들어 좌표가 있고 좌표가 있다가 하자. 1,2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고요. 이 장소에 4, 여기 6이 있다고 치도록 할게요. 이렇게. 약간 불편하긴 한데 두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구하는 방식은 여전히 항상 작도할 때 기울기는 직각삼각형이에요. 이런 식으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주게 되면은 편하게 생각할 때 이 x 증가량이라고 하는 모습은 얼만큼 증가했나 보니까 4에서 1을 빼버리면 3만큼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얼마나 증가했나 y좌표가 보니까 4만큼 증가한 거니까 3분의 4가 기울기가 맞는데 이렇게 구하는 건 중학생이고요. 고등학생은 어떻게 보냐면은 좌표 두 개가 주어져 있으면은
세로로 쓰시면 돼. 세로로. 그러다 보니까 기울기가 분명히 내가 구해보니까 3분의 4라고 하는 기울기는 이렇게 좌표를 가지고 구할 때는 조금만 신경을 쓰면서 4에서 1을 빼는 게 좋다 보니까 나는 4,6이라고 세로 쓰기를 하는 거야. 4,6이라고 리딩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1,2라고 리딩한 다음에 빼주게 되면은 그게 바로 3분의 4라는 기울기가 나오는 거니까 점 두 개가 있을 때는 세로 쓰기 4,6, 1,2 이런 구조를 가지고 기울기를 나타낼 수 있다. 이 기본적인 직선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와서 두 직선의 관계를 잠깐 볼 건데 위치 관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그림으로 설명해 보게 되면 첫 번째 케이스는 막 이렇게 두 직선이 가장 스페셜한 상황 같아요. 평행하다. 두 직선이 평행하다라고 한 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뭐가 일치하냐면은 기울기는 일치해요. 기울기가 동일하고. 근데 이렇게만 적으면 안 되거든요. 기울기가 동일하고 x절편이든 y절편이든 뭐가 좀 달라야 되는 건데 우리 기본적으로 x절편을 구하는 건 좀 불편해요. x가 이제 y가 0일 때 x의 값이니까 x절편보다는 뒤에 달라붙어 있는 y절편을 가지고 소통하는 게 편하다 보니까 기울기가 동일하지만 y절편이 다르다라고 적어주면 충분하죠. 다르다 이런 식으로 리딩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위에 주어진 직선을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라고 한번 적어볼 거고 밑에 주어진 직선을 mx 플러스 ny 플러스 l는 제로라고 적어주게 되면은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한글의 문장을 식으로 여러분이 작성할 수 있어야 돼. 하는 방식은 뭐죠? x 개수분의 x의 개수를 가져오고 y 개수가 보이나 n분의 b 라고 적으시면 여기까지가 기울기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관계식이야. 근데 뭐가 달라야 하냐면은 y절편이 다르니까 L과 C라고 하는 상수항의 비가 이렇게 다르다라고 적으면은 여기까지가 기울기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관계식이 되는 거고 그런데 y절편은 달라요라고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관계식이니까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괜찮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사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세 번째 잠깐 앵글 좀 바꿀게요. 자, 두 번째로는 두 직선이 이렇게 일치하고 있어요. 직선 두 개가 일치하는 거니까 결론만 말하면은 똑같아야 돼요. 근데 똑같다라고 쓸 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봐봐. x 플러스 y 플러스 2는 0이다. 라고 하는 직선과 2x 플러스 4y 플러스 4는 0이다 라는 직선 두 개 보이죠? 이거 두 개는 같은 직선이에요. 그렇잖아. 2로 약분하니까 똑같은 거 보이죠?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직선이 일치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 두 식이 완벽하게 동일하다라고 착각하면 안 되고 비율을 가지고 말해야 돼. 비율. 이렇게 x 개수분의 x의 개수, y 개수분의 y 개수니까 4분의 1, 상수항분의 상수항 4분의 2. 내가 이런 걸 모든 걸 이가 빠졌군요. 자,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4분의 2가 되겠죠. 여긴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x개수의 b, y개수의 b, 상수항의 b가 모두 일치해줘야 얘가 말하는 게 기울기도 똑같고 y절편 똑같은 거니까 완벽하게 두 직선이 일치한다라고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여기까지는 쌤이 알기로는 그냥 중학교 내용이고요. 이게 세 번째가 고등과정이야. 두 직선이 직교한다. 직교라고 하는 거는 서로 이렇게 90도로 만나고 있는 상황을 직교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직선과 이런 직선이 있을 때 90도로 만난다라고 한 건 결론만 말해봤을 때 요놈에 해당하는 기울기를 우리끼리 m이라고 써볼 거고 요놈에 해당하는 기울기를 내가 만약에 n이라고 적어주게 되면은 결론은 기울기랑 곱한 결과가 마이너스 1이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고등학교 때 새로 배웠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거 우리 증명도 했었죠. 하지만 증명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었고 그냥 피타고라스 정의를 이용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점과 직선까지 거리 리뷰한 다음에 오늘 배울 카이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공간 없으니까 잠깐 앵글 옮기자. 쌤이 지난 시간에 저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좀 일부러 남겨놨거든요. 저게 꽤나 많이 중요해서
밑에 풀이가 지저분해 보이는데 풀이는 무시하시면 되겠고, 저 TV는 그냥 내가 보는 용도예요. 자, 해보자. 요 놈은 우리가 당장 다음 주 때 계속 한 일주일 넘게 사용할 공식이니까 기억을 합시다. 난 지금부터 점과 직선까지의 거리라고 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일단 주어진 점의 좌표를 내가 이렇게 a, b라고 이야기할 거고, 어떤 직선의 방정식 자체가 이렇게 mx 플러스 ny 플러스 l은 0이라고 하자. 그때 공식은 뭐였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그 거리라고 하는 건 유클리드 거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짧은 최단 거리요. 얘가 90도로 딱 되는 순간 이만큼에 해당하는 d를 구하는 공식이었거든요. 기억납니까? d. 구하는 공식은 얘를 바라보시면서 x 계수 제곱, y 계수의 제곱, 피타고라스 정리하는 것처럼 루트 씌워놓고요. x 계수를 이렇게 제곱했었고 y 계수를 제곱을 해요. 그 다음 분자는요. 절대값이 이렇게 있었고 그냥 a, b를 직선에 그냥 몽땅 대입하시면 되는 거였죠. 따라서 ma 플러스 nb 플러스 l이라고 적어주게 되면은 여기까지가 점과 직선까지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었어요. 말 그대로 공식이었고 이거에 대한 증명은 나도 안 했고 증명 과정은 진짜 1도 알 필요가 없지만 아이디어는 중요하다. 아이디어 하나만 딱 리뷰하고 가도록 할게요. 즉석으로 문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끼리 이렇게 생겨있는 직선이 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직선. 그래 놓고 여기 좌표가 1, 마이너스 4 정도가 있다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때 1, 마이너스 4란 좌표가 있고 직선이 있는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점과 직선까지의 거리니까 이만큼의 d가 좀 궁금해요. 근데 당연히 거리니까 90도라고 하는 걸 기억할 수 있겠죠. 아이디어만 보는 거니까 답을 끝까지 내진 않을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점과 직선까지 거리를 구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수학에서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만 구할 수 있고 점과 직선까지는 못 구하는 게 맞아. 근데 우리 인간이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이 억지로 그냥 공식을 구한 것 뿐이야. 빨리빨리 값을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아이디어를 배워볼 건데 아주 심플해. 돌아와서 결론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만 수학은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사실은 초록 색깔 이 좌표를 내가 알아야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냥 요놈에 해당하는 좌표만 알아내면 되거든. 그럼 좌표랑 좌표 가지고 두 점을 가지고 거리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좌표를 구한다라고 하는 거는 연장선이야. 이렇게 연장을 시켜요. 이 주어진 직선을 직접 구할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요놈에 해당하는 기울기가 얼마 나옵니까? 라고 한다면은 얘를 y로 식을 정리하시면 돼요. y로 식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기울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래요. 이 친구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기울기가. 근데 90도로 만나는 거니까 두 기울기를 곱할 때 마이너스 1이 나와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오케이 알았다. 요놈에 해당하는 기울기는 이렇게 2가 나와야 얘랑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잖아. 따라서 할 수 있는 거는 오케이. 여기 나와 있는 직선을 구할 수 있게 된 거죠. y는 기울기가 2가 될 거고 1, 마이너스 4를 지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1, 마이너스 4를 지나고 기울기가 2라고 직선을 구하는 거지. 식을 정리해 보니까 2x 마이너스 6이었어요. 끝났네. 여기 주어져 있는 직선과 주어진 직선 두 개를 연립하시면은 이 좌표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d가 나오는 아이디어야. 근데 매번 이렇게 푸는 게 귀찮아서 공식을 외우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이 외울 건 외워놔야 좀 덜 계산하시겠죠. 어쨌든 아이디어는 알고 있으면 좋고요. 여기까지가 리뷰고 17번부터 바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는 61페이지. 두 직선이 있는데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자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거 바로 내가 문제를 풀기 전에는 이것 좀 말하도록 할게요. 카이트. 이게 참 우리나라에서만 대한민국에서만 카이트를 배우지 않고요. 아니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좀 다른 나라에서는 카이트라고 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배우는데 우리나라는 이걸 안 배워요. 그러다 보니까 설명을 하고 가도록 할게요. 영어 좀 치시다. 카이트가 뭐죠, 여러분들? 그쵸, 연이야, 연.
아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방패연도 있고 가오리연도 다 이렇게 있는데 내가 말하는 이 카이트는 가오리연처럼 생겨있는 모습을 말하거든요. 잠깐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원의 중심이 있고요. 원 밖에 점이 이렇게 있을 때 접선과 접선을 그어 볼 거야. 접선이라고 하는 거는 직선과 원이 한 점에서 만나서 접점에 존재하는 직선인 건데 약간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사실 여기 있었어 이렇게. 그래서 한 번 더 잠깐만 내려와. 이 정도 됐다. 얼추 만들어 봤는데 여기 나와 있는 점이 하나 있고 원의 중심이 있고 여기에 접점이 있고 마찬가지로 접점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때 카이트라고 하는 모습은 이 노란 색깔 점들을 다 연결시켜 버리면 카이트랍니다.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사실 이거 내가 싹 이어주게 되면은 이거 90도라고 배운 거 맞죠? 그렇죠? 중심으로부터 이 접점까지는 90도야. 한 번 더 얘도 같은 방식으로 접점에서 중심까지 90도가 맞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이 파란 색깔 모습 보이십니까?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카이트라고 해요. 카이트의 성질은 너무 많은데 결론만 말하면 그냥 두 직각 삼각형이 합동이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무슨 합동인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말할 수는 있거든요. 라이트 앵글, 있네, 이렇게. 그 다음 빗변이라고 하는 이거 이어버릴까요? 해보자. 이거를 쭉 중심선이라고 하는 모습을 중심과 밖에 점까지 이어버리면 이런 거 자체가 빗변인 거죠. 하이포테니어스 빗변. 그 다음에 반지름이었고 반지름이었으니까 RHS 합동인데 이런 건 중학생들이 하는 거고 우리 고등학생들은 그냥 합동이네. 합동이니까 알 수 있는 모습이 주어진 각도랑 각도가 똑같을 수밖에 없겠고 X랑 X가 같을 수밖에 없겠죠. 심지어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그냥 우리는 접선의 길이라고 해요. 수학적 용어는 맞습니다. 접선의 길이. 이만큼에 해당하는 접선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합동이었으니까 두 개의 길이가 마찬가지로 같을 수밖에 없겠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좀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이거 자체가 각도가 이렇게 이등분되고 있거든요. 이런 각도가 이등분되게 되면은 주어진 점에서 여기까지 접점까지 거리가 같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걸 이게 카이트의 성질이라고 해요. 또 더 나아가서 이런 것도 있어. 사실 알고 있겠지만 이 두 개 더한 거는 자연스럽게 90도가 돼야죠. 동그라미 X랑 90도랑 돼서 180도니까 얘랑 더한 건 90도가 돼야 돼. 이 성질로부터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약간 이런 것도 별거 아니지만 가끔씩 모의고사에 나오는데 여기 주어져 있는 주황색이랑 더하면 몇 도일까? 180도겠지. 동그라미 X니까 동그라미 두 개, X 두 개. 이 서로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가 된다는 특징도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알아들으셔야 돼. 만약에 이만큼의 각도가 120도였다라고 치면은 여러분은 요 놈에 해당하는 각은 몇 도가 돼야 될까? 네, 30도다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 있어야죠. 얘가 120도면 얘가 60도니까 반띵 30도다라고 쓸 수도 있는 거니까 카이트의 성질을 알고 있으면 돼요. 다시 요약 정리하자면은 이런 거야. 주어져 있는 점이 있었고 각도가 이렇게 노란 색깔 때문에 각도가 이등분 되면은 그 주어진 장소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같다. 그러니까 하이라이트가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었네. 여기 주어진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예요. 각을 이등분하게 되면은 길이가 같다. 이유는 합동이니까 이렇게. 이런 내용을 우리가 식을 가지고 표현하는 게 17번 문제예요.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자, 번호 적었으니까 이제 우리끼리 그리고 저거 직선을 너무 이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대충 그으시면 돼요. 대충 그어버려. 그리고 냅다 그어버려. 좀 엉망이긴 한데 우리끼리 얘를 E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는 제로 라는 직선이라고 치고 밑에 주어진 직선을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 는 제로 라고 할 건데 나한테 구하라는 게 두 직선의 각의 이등분선을 구하래요. 일단 여러분이 의문점을 갖더라도 그냥 편하게 듣기만 해봐. 나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은 오케이 여기 주어져 있는 두 직선 이런 각이 있을 텐데 저 각을 반으로 나눠볼 생각이야. 반으로 나눠버려요. 대략적으로 내가 구하는 직선이 이렇게 생겨있는 각의 이등분선이란 직선이었구나 라고 이해했거든요. 각이 이등분되고 있는 건데 아까 봤던 거 기억나요? 카이트니까 90도 직각 삼각형 두 개가
합동이었어. 따라서 여기 어떤 점이 있다 치면은 우리가 여기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는 것과 이 직선까지 거리 구하는 건 같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세팅하자. 좀 불편하더라도 난 지금부터 노란 색깔에 해당하는 식을 알고 싶어. 이 식을 알고 싶은 거니까 요놈의 좌표를 에라 모르겠다. x, y라 세팅을 하자. 그래 버리면 x, y로부터 여기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고 점과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면 그게 같다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 주어진 장소부터 거리를 구해보게 되면은 기억나나? x의 개수, y 개수 바라보시면서 루트 x 개수의 제곱, y 개수의 제곱 딱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x, y를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집어넣어봤자 그대로 절대값 안에 2x-y-1이라고 쓸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여기 주어져 있는 것도 점과 직선까지 거리가 되는 거니까 루트 x개수의 제곱, y개수의 제곱이니까 4라고 쓰면 되는 거고 x, y를 대입하면 그대로죠. 이렇게 절대값 x 플러스 2y-1이요 라고 적어주면은 얘랑 같아야 돼요. 두 개의 길이가 같다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것 자체가 카이트였어요. 카이트.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분모가 똑같기 때문에 분자끼리만 비교하시면 충분하죠. 따라서 분모 안 쓰고 분자만 적어보도록 할게요. 절대값 2x-y-1 절대값 x 플러스 2y-1 이거 진짜 찐으로 다 풀어줄 거거든요. 별로 어렵지가 않은 게 요 안에 들어있는 모습이 두 개가 완벽하게 똑같을 수도 있고 그냥 부호가 다를 수도 있어요. 마치 3, 3일 수도 있고 3이랑 마이너스 3 나오는 것처럼 부호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를 풀어보니까 2x-y-1과 그 다음 x 플러스 2y-1 이게 같을 수도 있다는 거고 두 번째 케이스로는 다를 수도 있어. 2x-y-1과 뒤에 나와 있는 x 플러스 2y-1과 이게 부호가 다를 수도 있는 거니까 두 번 풀어주면 되는 거야. 첫 번째 거 풀어보니까 이러네. x-3y 는 제로 라는 직선일 수도 있고 얘가 말하는 거는 넘어올까 이렇게 3x 넘어오니까 얼마입니까?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제로 이런 식으로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모습이 하나, 두 개가 나왔어요. 맞아. 처음에 내가 들으라는 소리가 뭐냐면은 각의 이등분선은 두 개야, 두 개. 얘가 말하는 직선은 기울기 양수네. 지금 색깔이 어색하긴 한데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 직선의 방정식이 요 놈인 거고 얘가 말하는 건 기울기가 음수네. 지금 이렇게 두 직선을 이등분할 수도 있겠죠. 이 주어진 각이 세모가 나오고 세모가 나온다 치면은 다시 말해 이 두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약간 좀 내가 러프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두 직선의 모습이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생겨 있다 치면은 그래 이런 각을 이등분할 수도 있어. 이런 각을 내가 이등분했다 치면은 이런 문제에 대한 정답이 나올 수도 있고 두 직선의 둔각이라는 모습을 이등분할 수도 있겠지. 이렇게요. 그러다 보니까 정답이 두 개 나오는 건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아이디어가 뭐였냐면은 카이트였어. 카이트. 주어진 점으로부터 이게 각의 이등분 선이었기 때문에 주어진 점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같다. 그러니까 거리 공식 두 개를 쓰면은 같다를 풀면은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풀 수가 있는 거지. 보통 시험에는 내심이라고 하는 게 좀 종종 잘 나와요. 삼각형의 내심. 근데 그 문제 풀 때 나오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한번 더 보도록 합시다. 133번 문제 풀고 원의 방정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자라고 했으니까 점 P가 안 나왔죠. 근데 궁금한 건 뭐냐면은 점 P가 어떤 도형을 만드나 봐. 약간 상황을 좀 생각하자. 점 P라고 하는 모습이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2차 함수라고 하는 도형을 만드는 거고 만약에 점 P라고 하는 게 이렇게 찍혀 있다면 원을 만드는 거고 점 P가 이렇게 찍혀 있으면 뭐 직선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근데 어쨌든 내가 그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거든요. 이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뭐 y는 x, y는 x의 제곱 그런 식으로 x, y의 관계식을 구하자라고 한 거니까 센스 있게 시작하자. 점 P의 좌표를 몰라. x, y라고 한 다음에 내 목표는 뭐냐면은 x랑 y의 관계식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나의 목표, 솔직한 목표는
뭐 x랑 y의 관계식을 찾아주게 되면은 그것 자체가 도형의 방정식이라 쓸 수가 있거든요. 이게 나의 목표예요. 한번 해보자. 무슨 상황이냐면은 직선이 이렇게 있나 봐. 이 직선이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이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할 거는 같은 거리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일반형으로 식을 만들어 줘야겠죠. 공식 쓰려고. 싹 다 2를 곱해버리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거 식 정리해주게 되면은 아이고 큰일 날 뻔했어. x 플러스 2y 플러스 3 는제로라고 쓸 수 있는 거 괜찮나요? 2 곱하고 넘겨주게 되는 거니까. 그래 놓고 또 하나의 직선이 있어요. y는 2x 마이너스 5. 저 친구는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그어서 y는 2x 마이너스 5. 약간 불편해요. 공식 못 쓰니까 넘겨서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 는제로라고 적어 놓고요. 여러분이 좀 눈여겨볼 건 뭐냐면은 여기에 주어진 직선이 있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생겨있는 두 직선이 있는 건데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바로 카이트였던 거 아닌가? 카이트? 맞지? 잘 모르겠으니까 점 하나 찍어볼까 이렇게? 예를 들어 점 P라고 하는 게 x, y라는 모습이 저 빨간 색깔처럼 있으면은 주어진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니까 이렇게 작도하시면은 요놈과 길이 두 개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아까 배웠던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카이트라고 이야기하는 걸 기억하고 있죠. 물론 x, y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난 물론 알지만 진짜 모른다 치고 이게 있다고 치면은 점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 같다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 이해하고 있나요? 그러다 보니까 공식을 써주도록 할게요. x, y부터 이 직선까지 여기 1번이라고 치고 2번이라고 치고 1번과 2번 구할 건데 1번이 말하는 거는 공식 루트 x 개수랑 y 개수랑 제곱하고 더하니까 다음부터는 바로 암산으로 루트로 써버릴게요. 이제 x, y를 대입해 준 다음에 절대값 씌우는 거니까 그냥 2x-y 마이너스 5 절대값이요. 이제 2번도 적어주게 되면은 2번이 말하는 거는 루트 똑같이 루트 5가 되겠네. 그 다음 x랑 y랑 대입해봤자 x에 x 대입하고 y에 y 대입하는 거니까 절대값 x 플러스 2y 플러스 3이요. 라고 절대값 닫아주게 되면은 두 개가 같아야 돼요.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라고 했는데 사실 암산도 된다. 사실 이게 너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점들의 모임이니까 이렇게 그어주게 되면은 이 주황 색깔 점들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직선까지 거리가 똑같아요. 어디든 상관없거든요. 사실 여기 있든 여기 있든 거리가 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있겠지. 직선 두 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개가 같다라고 풀어주게 되면은 분모는 원래 똑같은 거니까 분자끼리 같다라고 풀면 되겠지. 그래서 절대값 여기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 라고 하는 것과 절대값 x 플러스 2y 플러스 3 이 두 개가 같다를 풀어주면 문제에 대한 정답이에요. 두 개 똑같을 수도 있고 부호가 다를 수도 있겠죠. 아까 풀었던 것처럼 빨리 처리하도록 할게요. 요거 한번 빨리 풀어주도록 할게요. 둘 다 절대값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나왔다라고 하는 거 해주면은 x-3y에 마이너스 8 는제로 답이에요. 이번엔 두 개가 부호가 다를 수도 있지 않겠어. 이렇게 재활용 좀 하자. 두 개 다를 수도 있으니까 마이너스 붙여버려. 이렇게 해놓고 마이너스 x 넘어가니까 3x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y 넘어가니까 플러스 y가 될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3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 는제로 답이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와야지. 처음 상상했던 것처럼 x, y라고 하는 건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자는 거였어요. 이해가 되고 있나? 잘 되면 다행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연스럽게 과제는 연습 문제는 싹 다 과제고요. 이제 원의 방정식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원방. 오늘 쌤 목표는 많지 않아요. 그냥 78페이지까지 할 겁니다. 근데 배울 때 똑바로 한번 잘 배워보도록 합시다. 원의 방정식. 혹시 화장실 가고 싶거나 물 드시고 싶은 분 있어요? 지금 말씀해야 돼. 중간에 나가는 게 좀 곤란하니까 한 20분만 더 하다가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 차라리 여러분이 원의 방정식은 내 개인적인 욕심인데
그냥 백지 상태면 좋겠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설명 들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배웠던 게 있으면 그냥 초기화 시켜버리고 이렇게 해볼게요. 먼저 우리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중3 때 원이라고 하는 걸 배우긴 배웠어요. 동그라미라고 배웠는데 이거를 X축, Y축에다가 나타내고 싶은 거야. 즉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엄청나게 많은 점들이 모여서 우리 눈에 그냥 원처럼 보이는 건데 그 X좌표, Y좌표의 관계식을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원의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질러버릴까? 첫 번째 여러분이 외워야 될 공식인 건데 이걸 설명을 할 거야. 이 뜻을 잠깐 적어보게 되면은 얘가 말하는 거는 원의 중심 좌표가 A, B가 되는 거고요. 반지름은 제곱 안쪽에 있는 R이에요. 이렇게 이 모습이 빨강 색깔 공식처럼 나온다고 했는데 왜 그런지를 볼 거예요. 간단하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겁니다. 다만 약간 나랑 처음인 분이 많다 보니까 몰랐다면 초록색은 알고 계셔야 돼.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여기에 절대값을 제곱시켜주게 되면은 이거는 자 색깔 맞춰서 절대값이 사라지고 괄호로 바뀐다라는 사실을 일단 첫 번째로 아셔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또 뭘 알아야 할 거냐면은 이것도 알면 좋겠다. 루트 안의 제곱이요. 이렇게 얘랑 똑같은 건 누구냐면은 그냥 절대값 세모랑 똑같아요. 기본적인 소통이 돼야 되는 거니까 루트 안의 제곱은 절대값으로 쓸 수 있고 절대값을 없애버리는 방법은 제곱시켜버리면 돼. 이렇게 이런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주로 사용하는 건 내가 주로 사용하는 거는 난 식 정리하는 걸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한번 해볼까 우리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절대값 안에 뭐 내 마음이니까 a 빼기 b 써버려 라고 하는 모습은 누구랑 똑같냐면은 b-의 절대값이랑 똑같다. 내가 뭘 했는지를 여러분이 느끼면 좋겠는데 아이디어는 되게 심플해요. 솔직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은 이거 성립하거든요. 3의 크기나 마이너스 3의 크기나 둘 다 3인 거 인정하죠? 둘 다 3이야. 그 말은 즉 안에 주어져 있는 덩어리의 부호를 바꿔도 괜찮다는 거야. 이 a-b라고 하는 것과 이 뒤에 주어진 건 사실은 a-b의 부호를 통으로 바꾼 거거든요. b-에 되는 것처럼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부호를 이렇게 틀어도 괜찮아요. 이런 모습 자주 이용할 거니까 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피타고라스는 당연히 알고 있는 거고 시작해보게 되면은 원의 중심의 좌표를 우리끼리 a, b라 합시다. 그래 써있는 거니까 중심 a, b라고. 근데 내가 알고자 하는 건 뭐냐면 원 위에 점들의 모임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 엄청나게 많은 점들이 모여 있는 건데 그 좌표를 내가 식으로 나타내고 싶은 거니까 에라 모르겠다. 주어진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해놓고 내가 이용할 건 뭐냐면 중심에서 저 x, y까지 이거 이어버릴까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어주게 되면은 요놈에 해당하는 길이가 반지름이었죠. x, y가 여기 있든 여기 어디 있든 간에 항상 반지름이 되는 거 알고 있단 말이야. 그걸 식으로 나타낼 거니까 간단하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이용했을 때 루트 해보자. x 좌표의 차이가 되는 거니까 x-a 전체의 제곱, x 좌표 차이 제곱 더하기 y 좌표의 차이는 y-b가 되겠지? 그거에 대해서 전체의 제곱을 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반지름이다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 이게 점과 점 사이 거리예요. 따라서 양변 제곱하시면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건데 양변 제곱하니까 루트가 벗겨지고 r 제곱하니까 위에 공식이 유도가 되는 거지. 하나를 알면 여러분이 둘도 알면 좋겠는데 욕심은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예시로 우리가 소통을 되게 많이 하는 게 기본형이 있고 표준형이 있고 단위원이 있거든요. 내가 지금 적어준 건 나중에 소통이 돼야 하는 거니까 적어 놓을게요. 이 친구의 이름은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이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 근데 별로 안 중요하니까 적어보면은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r 제곱이다 라고 하는 모습을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이라고 해요. 기본형. 사실 생략된 거거든요. 얘가 말하는 거는 이 제곱 안쪽에 누가 들어있었냐면 x 빼기 0이 있던 거고 y 빼기 0이 있던 거니까 얘가 말하는 거는 중심 좌표가 그냥 0,0이었던 거지.
x 빼기 0 전체 제곱, y 빼기 0 전체 제곱은 r제곱인 거니까 반지름은 이렇게 아래다라고 쓰면 되는 거고. 세 번째로는요, 이제 단위원이라는 게 있어. 가장 작은 단위라고 하는 건 반지름을 1이라고 할 때 이야기인데, 얘가 말하는 건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똑같죠? 다만 여기 1 딱 적어버리게 되면은 반지름이 1짜리 원이야.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걸 가지고 우리는 단위원이라고 합니다. 소통을 위해 설명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일반형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약간 느낌이 뭐랑 되게 비슷하냐면은 여러분들 이차함수 공부할 때 느낌이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y는 x마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2. 이거 이차함수 맞죠? 표준형이라고 해요. 이차함수의 꼭지점 좌표가 1,2로 보이잖아. 꼭지점을 단번에 할 수 있는 1,2라고 표준형이라고 하고, 그 다음 만약에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라고 적어버리게 되면은 둘 다 같은 식이거든요. 이차함수랑 이차함수가 맞아. 다만 위에 건 표준형이라고 하고 아래 거는 일반형이라고 하죠. 쭉 전개되어 있는 모습을 가지고 일반형이라고 하잖아. 그런 것처럼 원의 방정식도 좀 무섭지만 저 1번 있죠. 이걸 확 전개해버리게 되면 그런 걸 가지고 우린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저 1번을 전개하긴 전개할 건데 사실 전개해주게 되면 이런 모습이거든. 우리 교재랑 똑같이 적긴 적을 건데 그냥 의미를 파악해봐. 저걸 전개해주게 되면은 여기 x의 제곱, y 제곱 나오는 거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x의 제곱과 y 제곱은 개수가 항상 같아요.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지만 여기는 개수가 일치한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야. x제곱의 개수랑 y제곱의 개수가 일치해야 되고, 심지어 x, y에 대한 2차식이라는 것도 있어요. x, y에 대한 2차식. 그리고 이거 전개할 때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by가 나오는 것처럼 x에 대한 1창, y의 1창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건 뭐냐면은 a가 없을 수도 있다는 소리야. 0일 수도 있고 b가 0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모습도 마찬가지로 상수항인데 여기 a제곱과 b제곱을 더한 결과 자체가 항상 0 이상이니까 이렇게 상수항도 있다라고 하는 일반형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적어주면은 원의 방정식입니까? 라고 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아닐 수도 있어요. 특히 우리 창의고 쌤들 이거 원의 방정식이야? 라고 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할 때 아니라고 말해야 돼. 항상 조건이 붙어야 되거든요. 원의 방정식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아주 중요한 성질인데 당연하기도 해요. 이거는 양수가 돼야죠. 반지름은 음수가 될 수도 없고 0도 안 돼요. 원이 정의 되려면은 항상 주어져 있는 정점, 움직이지 않는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니까 일단 반지름은 양수가 돼야 돼. 그래야 원이 정의 됩니다. 그래서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을 적어보게 되면은 항상 반지름이요. 반지름이라고 한 건 0도 안 되고 0보다 커져야 돼. 이 조건까지 같이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바로 반지름을 지금 나타내는 거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예시 하나 가지고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딘가 예시 있을 거예요. 여기 있다. 불편하니까 제가 적어볼게요. 예시를.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4y에 플러스 1 는 제로. 이거 원의 방정식 맞아? 라고 할 때 우리가 테스트 해볼 수 있거든요. 식을 변형할 건데 그냥 좀 믿어볼게요. 먼저 여기 x의 제곱과 마이너스 2x를 바라보니까 그냥 억지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버려. x마 1의 전체 제곱 누구나 만들 수 있거든. 그 다음도 마찬가지로 y제곱과 플러스 4y 이 두 개만 보고 일단 두 개 가지고 y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완전 제곱식 일단 만들어. 만들긴 만들었는데 여기에 플러스 1, 플러스 4 생기죠. 이거 전개할 때 상수항 1, 상수항 4 생기는 거니까 일단 없앨 거 없애야죠. 그래 놓고 뒤에 달라붙어 있는 이 플러스 1은 별도로 원래 있던 1이니까 라고 적어주게 되면은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식 변형이야. 뭐 하고 있냐면 저거 만들고 있는 거야. x에 대한 완전 제곱식, y에 대한 완전 제곱식을 억지로 만들고 있는 중이고, 그래 놓고 여기 주어져 있는 모습을 몽땅 다 오른쪽 넘겨버리면 돼요. 넘겨버리니까 x마 1의 전체 제곱, y 플러스 2 전체 제곱, 여기까지 결과가 4가 나온 거니까 오케이. 이 주어져 있는 뒤의 결과값이 양수가 나와야 돼. 얘가 양수가 안 나오면 아주 곤란하지 않나?
왜냐면 우리가 아직 4가 반지름은 아니야, 여러분들. 여기다가 루트를 확 씌워버려야 그게 반지름이겠죠. 알고 있나? 우리가 반지름이라고 하는 게 반지름이 아니니까 여기다가 루트를 씌웠을 때 결과를 반지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루트를 씌웠을 때가 반지름 되는 거니까 잠깐 빨간색이었죠? R제곱. 그러다 보니까 루트를 씌웠을 때 얘가 음수가 되면은 허수야, 허수. 허수라고 하는 건 길이가 될 수 없잖아. 이렇게 가상의 수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얘가 양수로 나와줘야 돼요. 반지름은 2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식 변형하시면 좋겠다 싶은데 첫 시간이지만 욕심 좀 내보도록 할게요. 지워버려. 여러분 이제 중학생이 아니라 고등학생이라서 이 식만 보더라도 중심좌표를 바로바로 리딩할 수 있어야 돼. 바로바로. 그냥 완전 제곱식 만드는 것처럼 이거 주황 색깔 바라보니까 x-1 일 때 중심좌표가 이렇게 여러분도 1,-2라고 리딩할 수 있겠어요? x-1의 전체 제곱, y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니까 다시 말해 이거 괄호 안을 0, 괄호 안으로 0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중심좌표였거든. 그러니까 이걸 바라볼 때 1, 얘가 중심이고 얘를 바라봤을 때 마이너스 2가 중심좌표가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중심좌표를 빠르게 리딩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디까지 암산을 하는 거냐면은 그냥 x-의 전체 제곱, y 플러스 전체 제곱. 솔직히 내가 하는 방식은 뭐냐면 나는 얘를 일단 넘겨놓고 아까 우리가 이런 식을 만들어 갈 때 1이라고 하는 거 없던 걸 더한 거니까 양쪽에 넣어야지. 여기 4라고 하는 거 없었는데 더한 거니까 4를 양쪽에 더한 거지. 이런 식으로 반지름을 빠르게 구하는 걸 훈련을 합니다. 하고 있죠, 여러분도? 한 번 더. 이게 좀 빨라져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연습 좀 하고 한번 해보고 가자. 여기 151번에 1번인데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8x 는 제로. 이거 바라볼 때 내 욕심 중심좌표 몇 컴마 몇? 4,0 반지름 4 보여요? 이거 하실 때 여러분도 아이고 글씨가 이상하잖아. x-4 전체 제곱 적을 거잖아. 물론 16이 있지만 무시한 상태로 y제곱 원래 있던 거고 16이 없던 걸 내 마음대로 양쪽에 16을 더한 거니까 이렇게 적어줘야 중심좌표가 4,0이고 반지름 4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이거 좀 빨라지면 좋겠어요. 보기 2번.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 다음 플러스 2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20 는 제로. 중심좌표 다 같이 몇 컴마 몇?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중심좌표가 예원아 몇 컴마 몇? 아는데 대답 안 하는 거죠? 설마 완전 제곱식을 민재 맞아요? 재민이? 재은이 왠재 중심좌표가? 오 맞아요. 이거 없다 치고 얼마 더한 거지 그러면은? 다시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 여기까지 와놓고 이거 없다 치고 이거 없다고 치면은 내가 오른쪽에 얘 때문에 1 더하는 거고 여기 마이너스 때문에 4 더하는 거 맞는데 얘가 넘어온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신 다음에 아 이만큼 25니까 반지름이 5짜리구나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야. 일단 보기 3번.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y 플러스 12 는 제로. 자 민서? 은서였구나. 가희였구나. 가은이였구나. 그래. 중심좌표는? 오, 좋아요. 3, 마이너스였으니까 제곱하고 제곱하니까 9 더하기 4인가? 13? 13이 있었는데 얘가 넘어왔으니까 반지름 얼마? 오, 맞아요. 속도 괜찮네. 어디 출신이야? 구몬? 눈높이? 빨간 펜? 어렸을 때요? 네. 빨간 펜? 기억이 안 나요. 혹시 눈높이 출신 있어요? 동문이네요. 쌤도 눈높이 출신이었습니다. 눈높이. 그리고 쌤 같은 경우는 대학교를 수학 하나로 들어갔어요. 엄청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경시대에 참가를 안 했던 거더라고요. 그 잘하는 친구들이. 대학교가 잘했어요. 쌤은 대한민국, 그러니까 내 나이 또래에서 딱 3등까지 해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사실 이 학원의 이름이 수학의 정점인 이유도 난 사실 고등학생 때 쌤은 대학을 갈 때 나는 목표가 국내 대학은 관심이 없었어요. 적어도 뭐 이제 스탠퍼드나 하버드 정도까지 갈 생각이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알게 됐죠. 아, 서울대가 되게 높은 학교였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됐었고, 근데 막상 네, 올림피아드에서 엄청 내 등수가 높은 등수였지만 알고 보니까 이 시험 참가를 안 했던 거더라고요. 약간 그런 소리. 그래서 IQ가 되게 높았거든요. 근데 수학은 IQ랑 관련이 없는 것 같아. 관련이 있는 건 대칭 이동 정도? 가끔씩 여러분의 IQ를 잠깐 좀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실망하지 말고 테스트에서 재밌겠다. 나와서 그리라고 안 할 테니까 여러분 책에 살짝만 적어봐. 이렇게 y는 마이너스 x. 혹시 여러분들이 이 파란 색깔 직선을, 그러니까 파란 색깔의 이 삼각형 모습을 이 직선에 대해서 이렇게 접었을 때 대칭되는 거 상상할 수 있을까요? 머릿속으로? 해볼래? 잠깐? 잠 좀 깰 겸? 아니야, 내가 무슨 말 한 거냐면은 잠 깰 겸 요 놈에 대해서 내가 대칭시키면은 이거 이게 접었을 때 되는 거 알잖아 지금 이렇게. 그치? 기본적으로 알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에 대해 대칭시켰을 때 상상할 수 있겠어? 없겠어? 살짝 그려볼래? 잠 깰 겸? 지능 좀 확인해보자. 아, 너무 약간 언행이 좀 그런가? 응? 봐봐, 그렸어요? 아, 그렸어요? 이거 그렸어요? 봐봐, 그렸어요? 지금 쭉 살펴봤는데, 아니, 힌트라도? 뭐 하는 짓이야, 갑자기. 어차피 이거 다음 단원에서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잠깐만. 그거 놓고, 그거 놓자. 이 정도? 아, 어떻게 될까? 답을 공개합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이게 되시는 분들은 IQ가 적어도 120 이상이에요. 일단, 가은이는 120 이상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보라 색깔처럼 돼요. 막 왜죠라고 말한다면 실명할 필요 없어요. 이게 지능이 안 돼도 상관없는 게 고등학교 수학인데 어차피 이런 거 우리가 원해방정식 다음에서 배우게 될 내용들인 거니까. 근데 이게 왜 그래요? 라고 할 때 아무도 안 궁금하겠지만 약간 불공평인가? 약간 답 구하실 때 이런 분도 있지 않았나? 지금 정답이 뭔가 이렇게 생기지 않을까요? 하시는 분들 이렇게 있겠지.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냥 고개를 돌려 이렇게. 아, 잠깐만. 똑 소리 났네. 이걸 Y축 생각하시고 고개를 돌리면 이게 접었을 때 나오는 거 맞나요? 이렇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나중에 대칭 이동할 때 배우게 될 내용인 거고.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수학이라고 하는 건 지능이 높으면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유리한 것도 맞지만 이게 안 보인다고 안 될 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여러분이 대칭 이동할 때 한번 배우게 될 내용이니까. 잠 깰 겸 잠깐 봤어요. 무시하시고. 이거 얘기를 내가 왜 한 거야? 이거 내가 했나요 지금? 이것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할게요. x마 3 전체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 전체의 제곱 일단 만들어 놓고, 내가 지금 봤던 거는 여기 이 친구를 가지고 그냥 반띵하고 마이너스는 적었던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4y 반띵하니까 4 반띵하니까 2 나오는 거 볼 수 있겠고, 그래 놓고 여기 얘 때문에 9 더하기 4를 적어주는 거야. 9. 얘 때문에 4 더 공평하잖아 지금 이렇게. 그래 놓고 넘어왔을 마이너스 11을 적어주게 되면은 얘가 1인 거니까 중심좌표가 3, 마이너스 1, 반지름 1이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원의 방정식의 중심과 반지름 나오게 되는 거고, 항상 주의할 부분은 뭐냐면은 이 결과가
음수가 나오면 안 돼요. 0도 안 되고. 얘가 항상 양수로 나와줘야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원의 방정식만 잠깐 했고요. 이따가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보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케이스는 세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X축에 접하거나 Y축에 접하거나 동시에 접하거나. 사실 세 가지만 말했지만 이게 여러분이 나중에 모의고사나 뭐 고등학교 2학년 1학기쯤 되면 아마도 아니지 당장 이번 말만 되더라도 나오게 되는 게 이제 어떤 다른 직선에 동시에 접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내용부터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이 케이스는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잘 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 만약에 원이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는데 X축이라고 하는 거 약간 위쪽에서 접할 수도 있거든요. X축 위에서 접한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아까 봤는데 중심과 접점이라고 하는 모습은 이게 동일 선상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 이렇게 수직으로. 그럼 내가 만약에 중심의 좌표를 A, B라고 잠깐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랬을 때 뭘 확인할 수 있냐면 반지름이라고 한 거를 중심과 같이 엮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반지름 약간 모습이 이상하네. 항상 반지름은 양수라고 한 거에 주의하셔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인 스타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반지름이 어리니까 A, B라고 하는 걸 다르게 나타낼 수 있겠죠. 왜냐면 X축에서 기어 올라간 게 얼마큼 올라간 거니까 지금부터 중심 좌표를요 A, 이렇게 얼이라 적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야. 중심의 Y좌표랑 반지름이랑 똑같겠죠. 올라간 길이가 얼마큼 올라가게 된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의 방정식을 지금 만들어 보게 되면은 x-a의 전체 제곱 y-b라고 안 할 거고 뒤에 반지름을 이용해서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가 있겠다.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스타일을 본다라면은 식만 가지고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인데 반지름이 어리니까 x축에 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반대로 알아야 돼요. 그림을 식으로 보는 것도 알아야 되고 식을 가지고 이렇게 접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들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 다음 두 번째 스타일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제 원이 이렇게 있는 건데 x축 아래쪽에 원이 접하고 있는 걸 한번 상상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부터 중심좌표가 A, B가 된 건데 생각을 하자. 여기 나와 있는 B라고 한 건 음수야. 왜냐면 X축으로부터 이렇게 내려간 거잖아. B만큼 내려간 건데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요만큼의 간격이 반지름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지금 상황은 뭐냐면은 이 얼이라고 한 것과 B라고 한 건 크기가 같지만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였기 때문에 이게 같아지려면은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 같아진다는 거 알겠나요? 얘는 양수고 얘는 B가 음수니까 음수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양수가 나오게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반지름을 세팅할 때는 A, 얼이라고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의 모습이 거의 비슷한데 살짝 다른 게 얘가 y-가 아니라 y 플러스 r의 전체 제곱은 r제곱이야. 이런 걸 가지고 중심의 y좌표가 마이너스 r이네? 이 말은 원 위에 x축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지. 자, 같은 논리로 이제 y축에 접하는 걸 보도록 할게요. 그러다 보니까 y축 오른쪽이 있고 왼쪽에 있는데 좀 마음이 편한 건 당연히 원이라고 하는 모습이 y축의 오른쪽에 있는 모습이 상당히 좀 마음이 편하겠죠. 이게 y축이라고 치면은 지금 이제 한 번에 하자. 중심이 A, B거든요. 근데 y축에서 이렇게 진행한 모습이 이만큼 간 게 반지름이었거든, 이렇게.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심의 좌표를 세팅한다고 할 때 R, B라고 써버리면 돼요. 원래 A, B인데 A랑 R이랑 같은 거니까. 따라서 지금은 X-R의 전체 제곱, Y-B 전체 제곱은 이렇게 R제곱이다 라고 식을 세팅할 수가 있겠고, 이번에 다시 한번 원이 이렇게 있고요. Y축이 만약에 오른쪽에 있는 경우를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번에 천천히 A, B라고 중심좌표가 있는 건데 사실은 여기 주어진 Y축에서 왼쪽으로 기어간 거니까 이만큼의
간 길이가 얼만큼 간 거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A랑 R이랑 크기는 같지만 얘는 A가 음수라서 A가 음수죠. 왼쪽에 있는 거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A가 반지름이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요놈에 해당하는 중심좌표를 다시 한번 적어보니까 마이너스 R, B였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의 모습을 적어보시면 x 플러스 r의 전체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r 제곱이다 라고 식을 적어줄 수가 있는 거니까 나중에 식을 가지고 y축 왼쪽에 원이 있다, 오른쪽에 있다, 아래에 있다, 위에 있다 라고 하는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다 숫자로 주어질 거니까 솔직히 안 어려워요. 자, 이제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거겠죠. 지금에서는 x축이랑 y축이랑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보려고 해요. 이건 그림 그리는 게 약간 좀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책에 잘 나와 있긴 한데 그래도 해보자. x축이라고 할 거고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y축 동시에 접한다고 했으니까 물론 하나, 둘, 셋, 네 개 있다라고 하는 건 당연하게 알고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 케이스를 보면은 이런 게 있다. 잘 그리고 싶네. 그려볼게요. 좀 그림이 어색하긴 하지만 A 이러한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의 중심좌표를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거는 x축에서 r만큼 올라간 거고 y축에서 r만큼 간 거니까 실제로 중심좌표가 r, r이다 라고 하는 걸 세팅할 수 있거든요. 얘랑 세트 메뉴인 게 제 3, 4분면을 바라보시면 좋아. 3, 4분면 만약에 어색해. 이렇게 지금 주어진 원의 방정식의 중심좌표를 적어볼 건데 얘는 내려간 게 반지름만큼 내려갔고 왼쪽으로 간 게 반지름만큼 왼쪽 간 거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만약에 내가 제 2, 4분면 쪽에 있는 원의 방정식을 상상해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중심좌표를 찍어보니까 어떻지 얘는? 왼쪽으로 r만큼 간 거고 올라간 게 r만큼 간 거니까 이게 중심좌표가 될 거고요. 마지막에 제 4, 4분면 쪽을 파악해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내려갔고 오른쪽 간 거니까 중심좌표는 r, 마이너스 r이다라고 쓸 수 있어요. 내가 왜 색깔로 구분시켰냐면은 x축과 y축의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의 중심은 정확하게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어주게 되면은 이 초록 색깔 직선 자체가 y는 x야. 중심의 좌표가 똑같다는 거야. x좌표랑 y좌표랑 똑같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로 같을 수도 있다는 소리겠죠. 그 다음 한 번 더 얘는 그냥 색깔 구분 없이 노란색으로 긋자. 파란색? 이렇게 그을까? 이렇게 보더라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 있거든요. 마이너스 x. 보는 것처럼 이게 두 개 더하면 0이고 두 개 더하면 0 나온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플러스 1일 수도 있어요. 그 위에 원의 중심이 있다라고 하는 걸 구분하시면 충분한 거죠. 식 작성까지는 안 했는데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대체 어디에서 접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거는 힌트로 줍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1,1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얘가 지금 제 1, 4 분면이죠. 1,1을 지나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는 거는 이렇게 제 1, 4 분면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상상하시길 바라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그러면 아주 심플한 문제부터 천천히 풀어보도록 합시다. 1번 문제. 읽어보니까 중심좌표가 나와 있고 1,6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있다고 합니다. 해서 굳이 그림이 필요 없긴 하지만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4,3이고 지나가고 있는 점의 좌표가 1,6이래요. 자, 그랬을 때 내가 필요한 거는 중심 알았으니까 반지름만 알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지름이라고 하는 건 그냥 중심으로부터 원 위의 점까지 거리가 반지름이에요. 따라서 반지름을 바로 구해주게 되면은 사실 처음이니까 내가 루트를 적어주는데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x좌표의 차이가 5잖아. y좌표의 차이가 3이니까 여기까지가 r이야. 근데 내가 필요한 건 r이 아니라 r제곱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루트를 다음부터 쓸 필요가 없겠지. r제곱이니까 5제곱 더하기 3제곱이요. 25에 9 더하니까 34 나오는 거 파악할 수 있나요? 이렇게.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주게 되면은 x 플러스 4 전체의 제곱 y마 3 전체의 제곱은 34라고 적어주면은 여기까지가 원의 방정식이 나온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죠. 다음부터는 생략할 건 뭐냐면은 이 모습을 생략을 하자.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할 때 루트 있는 거 맞아. 맞는데 내가 필요한 건 r이 아니라 r제곱이니까 루트가 필요 없겠지. 이렇게
라고 상상하시고 다음에 2번 문제로 갑시다. 얘는 나중에 우리가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할 때 필요한 내용이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적어 놓을까? 아폴로니우스의 원. 물론 이름도 알 필요 없어요. 나중에 할 내용이니까 얘가 말하는 거는 일단 두 점이 지름의 양 끝점이래요. 예를 들어 얘가 원의 중심이고 중심을 지난 현이니까 지름인데 하나의 좌표가 0,3이라고 나와 있고 또 하나의 점 좌표가 4,1이래요. 그때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쉽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하면 지름이니까 거리 구한 다음에 반띵하시면 반지름 나오게 되겠죠. 아니면 애시당초에 우리가 중심이 필요한 거니까 중심 좌표라고 한 건 얘랑 중점 구하는 거니까 0 더하기 4 반띵 3 더하기 1 반띵 이 컴마가 중심이었네. 그래 보니까 이렇게 거리 얘가 왼쪽이 더 좋은데 정정 거리 구할 땐 0이 있는 게 더 좋은 거니까 물론 둘 다 반지름 맞아요. 얘도 반지름이고 이만큼도 반지름 되는 거니까 나 같으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할 것 같아요. 따라서 이번엔 시킨 대로 한번 해볼까? 이거 반지름인 거 알고 있으니까 식 바로 만들자. x-의 전체의 제곱 y- 전체의 제곱 중심 2,2니까 여기는 r제곱을 구하는 거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한 다음에 제곱을 해야 돼. 그러니까 루트가 필요 없겠죠. x좌표 차이의 제곱, y좌표의 차이 제곱이니까 이렇게 5라고 작성하시면 문제의 정답이라는 거죠. 오케이? 넘어가서 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중심이 직선 위에 있고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자라고 했습니다. 일단 상황을 좀 살펴볼 건데 그래 나는 이렇게 원을 구하고 있는 건데 중심이 하필 직선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직선이 있었나 보네. y는 3x-5 이런 직선 위에 중심이 있었고 1,2랑 5, 사실 위치를 모르거든요. 모르니까 1,2 그 다음 또 하나 5, 대충 찍어 놓고요. 중심은 직선 위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제일 먼저 할 거는 일단 중심을 좀 세팅을 하자. 중심 좌표를 세팅을 할 때는요. 제일 먼저 직선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그냥 A를 대입해버려. X좌표를 A를 하면 Y좌표는 A, 3A-5겠죠. 얘가 중심의 좌표가 된 거고 반지름은요. 몰라. 모르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 여기서 아이디어가 두 개거든요. 그냥 대수로 하겠다, 식으로 하겠다. 같은 말 같은데 해보자. 내가 지금 중심 좌표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마찬가지로 y-3a 플러스 5 전체죠. 이 괄호 안에 있는 걸 0으로 만드는 게 중심 좌표가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가 r제곱인데 내가 모르는 게 a랑 r 두 개를 몰라요. 두 개를 모르는데 힌트가 두 개 나와 있는 거 보이죠? 그냥 두 개 대입하시면 문제에 대한 정답이니까 두 번째로 할 일은 그냥 대입이다. 귀찮지만 그냥 이렇게 1,2도 대입할 거고 아니면 사실 또 다른 방식이 있긴 하지만 방식 안 쓰고 대입하고 마무리할게요. 1,1을 넣자. 1-a의 전체 제곱. 자, 2 넣어주게 되면은 얘가 7 되는 거 보이죠? 7-3a야. 근데 이렇게 적어도 문제가 없겠죠? r제곱. 한 번 더 하자. 여기 5,-를 대입할 거니까 5 대입하시면 불편해. 5-a 전체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대입해주게 되면 얼마죠? 3-3a인가? 그럼 3a-3 뭐 상관없겠지 이렇게. 여기까지가 r제곱이니까 두 개 연립하시면 돼요. 근데 연립할 때 진짜로 다 전개하고 그러지 말고요. 얘도 r제곱이고 얘도 r제곱이니까 두 개를 풀어버리면 되겠죠. 별거 아니지만 시간 세이브할 수 있는 건 합차 공식이야. 하나 스킬 배우자. 별로 스킬도 아니야. 이거 두 개 같다고 했으니까 귀찮지만 한번 적어볼게요. 자, 위에 봐봐. 난 얘가 좋으니까 a-1 제곱 3a-7 전체 제곱 여기까지가 r제곱인데 얘도 r제곱이니까 식을 가져오시면은 a-5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3a-3 전체 제곱 이거 두 개 같다고 할 때 저걸 진짜 전개하는 것보다는 그냥 적당히 이렇게 넘겨서 합차 공식이 낫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뭐 아무렇게나 넘어가세요. 이렇게 식을 넘겨놓고 적어주게 되면은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로 식을 좀 빨리 만들 수 있겠지. 다 알겠지만 약간 좀 내가 선 넘었나? 우리가 제곱 빼기 제곱이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있는 경우에는 제곱 안쪽에 있는 거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뺀 다음에 곱해버리면 되잖아. 이게 아주 시간 세이브가 좀 많이 되거든요. 할 수 있거든. 보여줄게.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한번 식을 이쁘게 정리해보니까 이런 모습과 A-5 전체의 제곱, 부호가 잘못됐죠? 마이너스. 지금 제곱 마이너스 제곱을 억지로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3A-3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3A-7 전체의 제곱. 이렇게 식변형을 하게 되면은 암산을 하는 거야. 그냥 괄호 안에 있는 거 두 개 더하면 2A-6.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버리게 되면은 4 나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두 개 더하면 2A-6이고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면은 마이너스 1 빼기 5니까 4라고 적어버리면 돼.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보자. 두 개 더하니까 6A-10. 이제 뺄 차례야. 빼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3 빼기 7. 4겠죠? 이렇게. 양쪽에 4랑 과감하게 날려버리고 그냥 풀면 되는 거야. 1차 방정식을. 이거 넘겨주면은 4A가 만들어지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마이너스 10 넘어가니까 플러스 4 되기 때문에 A가 1이었던 거야. A가 1이니까 반지름도 구할 수 있겠네. 뭐 아무거나 베스킨라빈 쓰죠? 그냥 대입해버려 이렇게. 우리가 A자리에 1 대입하는 거니까 이거 0이고요. 1 대입하시면은 얼마죠? 16인가? R제곱이 16이래요. 반지름 구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원의 방정식만 구하면 돼. 자, 그러다 보니까 돌아올까? 문제에 대한 정답만 작성하면 되는 거니까 저기 바라보시면서 A 알고 있었죠? X-1의 전체 제곱이고 A자리에 1 대입하니까 플러스 Y 플러스 의 전체 제곱까지가 R제곱이니까 16 가져와 버려 이렇게. 라고 적으면 중심좌표가 1, 마이너스 2, 반지름 4라고 쓸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은 이거 전개하고 풀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넘겨서 제곱 빼기 제곱을 만든 다음에 합차를 이용하시면 식이 훨씬 더 심플해요. 이해가 됐으면 좋겠고 여기서 약간 성격 이상하신 분들 있는데 가끔씩 지금 이거 넘기면 안 돼요 라고 할 때 딱 얘를 넘기고 얘를 넘겨주게 되면 좀 약간 불편하지 않을까? 나 일부러 여기 3A 맞췄거든요. A 맞추고 그게 낫겠지? 그래야 뺄 때 날아갈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런 약간 어느 정도 센스 있게 정리하는 걸 좀 말씀을 드렸고 다음으로 이제 4번 원의 방정식의 중심좌표 나왔고 반지름이 나와 있을 때 A 플러스 B를 구하자. 이거 뭐 기본 문제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8y 그 다음에 플러스 a는 0. 자, 중심좌표가 1, b다. 문제를 쓰는 순간 b가 바로 보이면 좋겠고 반지름은 3이라고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완전 제곱식 알아?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만들까? 이거 내용 안 보고 바로 만들어주게 되면 x-1 전체 제곱 y 플러스 4 전체 제곱. 자, a 넘어가자. 마이너스 a 1 더하기 16이 있어야겠죠? 다 됐어요. 그러면 내가 밑줄 치는 결과는 r제곱이니까 3의 제곱 9라고 써버리면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a 값이 바로 리딩 될 거고 그 다음 중심의 y좌표 b라고 하는 경우는 얘는 마이너스 4라고 바로 보이는 거니까 답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문제였어요. 그 다음 5번 기억납니까?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은 반지름의 양수가 나와줘야 돼. 루트 안에 있는 게 양수가 되어야 되니까 루트 안은 방금도 말했지만 여러분들 여기다 루트를 씌워주게 되면 그게 반지름 되는 거 알고 있잖아. 항상 R제곱 이 주어진 결과가 양수가 되어야 원이 정의될 수가 있다. 그래서 5번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은 이거는 문제 여러분이 2학기 때 시험 나올 때 100% 확률 문제가 출제가 돼요. 단 기본 문제로 누구나 맞추는 문제예요. 적어보게 되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플러스 k는 0 라고 한 게 그래 2차식이니까 아이고 빠진 게 있네. 플러스 1는 0. 얘가 지금 원의 방정식이 될 수 있게끔 k 값을 구해보자. 범위를 구하자고 나왔는데 쉽게 말해서 그냥 오른쪽이 양수요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럼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뭐 나오겠지, 관심이 없어요. 얘가 지금 이렇게 양수가 되면은 원이 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왼쪽은 정리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야. 근데 일단은 보여주기 위해서 x-y 플러스 적어놓고 그럼 자연스럽게 얘 때문에 1 더하고 얘 때문에 4 더하게 되는 거고 이만큼은 이렇게 넘어오는 거 맞습니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따라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적어주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얘가 말하는 거는 얼마지? 4-k네? 가 양수가 나와줘야 원이 정의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k는 4보다 어려워. 4보다 작아야겠지 이렇게? 괜찮나요? 이런 6번은 교육과정에서 앞으로 내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야. 근데 0,0이 있으니까 풀긴 풀게요. 근데 이걸 여러분이 그래 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걸 배우는 이유가 하나 있어. 외심 때문에 그래요. 외심.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삼각형의 외심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단 설명은 하고 가도록 할게요. 0,0을 지나고 2,2를 지나고 마이너스 2,6을 지난다 라고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제일 속편한 거는 그냥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을 만들어 놓고 내가 A, B, C를 모르죠? 힌트 3개 있으니까 마무리할 수가 있는 건데, 즉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을 적어 볼게요. 세 점을 지나는 원이라고 했으니까. 그래 뭐 이런 모양이겠지 라고 해놓고 이거 대입하면은 A, B, C를 구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근데 솔직히 0,0만 대입하더라도 C가 0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알려주는 건 나한테 C 값이 0이오라고 말한 거야. 그렇잖아. 0, 0, 0, 0 대입하니까 C가 0이다. 이제 제껴요. 남은 거 힌트 2개고 내가 A랑 B만 알면 되겠지. C값 0이니까 C 제껴버리면 되겠네 이렇게. 자, 2,2를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4 더하기 4니까 8 플러스 2 라지 A, 2 라지 B, 는 제로. 이쁘게 다듬어주게 되면 얘가 말하는 거는 A 플러스 B라고 하는 모습은요 마이너스 4라고 쓸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2,6을 넣자. 4 더하기 36이니까 40 마이너스 2 라지 A에 플러스 6 라지 B 는 제로. 마찬가지로 식정리 한번 하자. 마이너스 2로 약분을 할까요? A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플러스 20이군요. 이렇게. 자, 식 2개니까 2개 연립하시면 A랑 B를 구할 수 있고 2개를 빼자. 위에서 아래 거 빼버리게 되면 그래 상관없네. 위에서 아래를 빼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4B의 경우가 마이너스 24니까 B의 값이 마이너스 6이고 라지 A의 값이 2가 나오기 때문에 뭐 다 알아버렸네. 해서 우리가 식만 정리하면 X의 제곱에 플러스 Y제곱, 라지 A가 2니까 플러스 2X, 라지 B가 마이너스 6이니까 이렇게 식을 적어주게 되면 C가 0이었으니까 원의 방정식이 나오게 된 거죠. 이렇게만 적어도 문제의 정답이고, 혹시 조금 더 찝찝하신다면 이렇게 식을 적어도 괜찮아. Y-3 전체 제곱 9 더하기 1은 10이니까 10이라고 적으시면 표준형, 일반형 둘 다 정답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약간 좀 혐오스러운 문제 중에 하나야. 가장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의 문제가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연립을 3번 해야 되니까 싫죠. 이제 7번. 사실 지금쯤 시간 됐으면 다들 힘든 시간이죠. 뭔가 집 가고 싶고 방학인데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야 되나 싶은데 힘내자. 여러분 등급 올릴 거잖아요. 남은 문제가 7, 8, 9, 10. 10번이 하이라이트예요. 아폴로니스의 원이네. 일단 힘내볼까? 7번. 일단 7번은 아주 쉬우니까 읽어보게 되면은요. 첫 번째, 중심이 같고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자. 자, 식부터 우리 좀만 문제 세이브를 하기 위해서 같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치는 암산을 합시다. 보기 1번. x-5의 전체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 전체 제곱. 여기 바라보고 25랑 4랑 더하니까 29가 됐는데 읽어보니까 마이너스 20이 넘어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반지름이 3짜리 원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만큼이 9였으니까 라고 적어주게 되면은 말하기를 얘랑 중심이 같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나한테 그냥 알려주고 싶었던 거는 중심좌표가 5,-2인데 X축에 접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X축에 접했는데 중심 자체가 뭔가 아래쪽에 있는 거 느껴지나? 중심의 Y좌표가 마이너스이니까 X축 아래쪽에 있겠지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지만
이런 모습이었겠지. X축에서 이렇게 두 칸 내려간 그런 모습인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주게 되면은 X-5의 전체 제곱, Y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뭐 주어진 반지름은 뭐 4였겠다라고 식을 쓸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원방을 만들 수가 있다. 괜찮나요? 그 다음 보기 2번. 얘가 말하는 건 1,0이라고 하는 점을 지나고 2, 마이너스를 지나고 동시에 Y축에 접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별로 상상이 잘 안 되긴 하네. 이게 보면은 뭔가 오른쪽을 지난다고 돼 있죠. 이게 1이 양수고 2가 양수일 거 아니야? 그 Y축에 접했다라고 했는데 이런 점들을 지난다고 할 때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점들을 뭐 지나가는 거니까 당연히 오른쪽에 있지 않겠어? 점들의 좌표를 좀 보니까 되는 거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 볼 건데 얘가 R, B라고 세팅할 수 있겠죠. 이 주어진 길이가 반지름일 거니까 이런 식으로 식을 세팅해 놓고 두 점을 확 대입해 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보기 2번은 식을 만들게요. X-R의 전체 제곱, 여기서 미세한 차이, 이 장소가 X 플러스가 아니라 X-R이라고 하는 걸 여기 부호를 가지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더하기 Y, 몰라, B는 모르죠. 반지름은 R제곱이니까 이렇게 식을 적어놓고 두 점이 주어진 이유는 내가 모르는 게 R과 B를 몰라요. 힌트 2개니까 그대로 대입하시면은 식 2개 나오죠. 식 2개 나오니까 아까 했던 합차 공식이 다시 한번 쓰게 되겠네요. 자, 1 대입하자. 1-R의 전체 제곱, 0 대입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B라고 하는 거의 전체 제곱은 R제곱이고요. 한 번 더 2, 마이너스를 넣을게요. 2-R의 전체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를 넣어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전체 제곱은 R제곱이다. 이거 두 개 똑같은 거 맞죠? 이렇게? 그래놓고 우리가 그냥 뭐랄까 합차 공식을 이쁘게 써주면은 충분한 거야. 근데 나도 그런데 이 안에 들어있는 모습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이쁘게 고치고 엮어보도록 할게요. 둘 다 R제곱, R제곱 나와 있는 거니까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 R-의 전체 제곱, B제곱, 얘랑 밑에 거 적어주면은 R-2의 전체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이게 식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 놓고 같은 결에 해당하는 이 친구랑 엮어주고 싶은 거니까 넘겨요. 어떻게 넘기는 건 여러분의 마음이거든요. 그냥 넘겨, 이렇게 넘겨. 자, 암산을 합시다. 넘어갔다고 쳐요. 두 개 더하니까 2 곱하기 반지름 마이너스 3, 두 개 더한 거고요. 앞에 괄호에서 뒤에 괄호를 빼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빼기 2, 그러니까 플러스 1이겠죠. 이렇게요. 자, B제곱 넘어가자, 이렇게. 사실 이건 암산 더 빠르겠다, 그치? 그냥 전개해놓고 B제곱 날려버리면 2B 플러스 1인가 이렇게? 라고 식을 적어주게 되면은 이런 관계식이 나오는 걸 파악할 수 있어요. 약간 좀 불편하네, 근데. 뭐 다 사라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쁘게 2R-3은 2B의 플러스 1이다. 이제 답이 안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식을 더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이쁘게 식을 정리할 수 있는 게 있으려나? 약간 번거로웠지만 우리 2R-2B의 결과는요. 넘어가서 이렇게 4라고 쓰도록 할게요. 올라와서 R-B의 값은요. 2로 약분시키는 거니까 2가 나왔죠. 그래서 하나 없애버리자. R 없앨까요? R은 2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관계식을 가지고 그대로 얘가 좀 어디 있어? 여기 좀 이뻐 보이는 게 얘가 좀 이뻐 보이니까 거기에다가 대입하자. R을 소거하도록 할게요. R을 소거해주게 되면은 암산 대입했다고 치면은요. 자, 머릿속에 약간 굳어버렸네. 일로 와자. 이 모습이 좌변이라 생각하고 우변이 R제곱 생각할 거니까 그러면은 1 플러스 B인가요? 전체 제곱 만들 수가 있겠고 그 다음 플러스 B제곱 오른쪽에 R제곱이니까 2 플러스 B 전체 제곱. 약간 귀찮지만 그래도 식을 정리합시다. 이거 넘어왔다고 칩자. 넘어왔다고 치면은 더하니까 2B 플러스 3이고요. 앞에 괄호 빼기 뒤에 괄호 하는 거니까 BB 날아갈 거고 마이너스 1인가요? 여기다가 플러스 B제곱의 결과가 0이다. 즉 B제곱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3 는제로니까 B값 두 개 결정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B 마이너스 3에 B 플러스 1까지가 0 나오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B의 결과가 3이 되거나 또는 B의 값은 마이너스 1 나오게 되겠네. 그에 따른 R 값이 나오게 될 텐데 아까 관계식을 봤죠? 여기 나와 있는 모습. B가 3이면 반지름의 경우가 5가 나오고 B가 마이너스면 반지름이 1 나오는 거니까 문제의 정답은 두 개의 원이 있네요. 두 개의 원.
이런 식으로 대입하는 거 생략하도록 할게요. 해서 넘어가서 다음 8번 문제. 이 2,4를 지나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자. 모두 접한다. 근데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2,4라고 하는 거는 제 1사분면이에요. 근데 저 한 점을 지나고 동시에 접하는 원은 당연히 두 개거든요. 조그만 거랑 엄청 큰 거 두 개가 있거든요. 일단 크게 하자. X축, Y축이 있다고 할 때 쥐새끼만하게 조그맣게 하나. 이런 원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데 2,4를 지난다 이렇게. 근데 이 점을 지나면서 동시에 X축, Y축에 접하는 원은 자, 우와, 엄청 큰 원이 이렇게 있겠죠. 두 원이 있는 건데 막 그림 그리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있나 봐 라고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결론은 뭐냐면은 첫 번째, 중심좌표가 R,R이겠죠. 제1사분면 위의 점이니까 반지름도 R이고요. 그래서 X-R의 전체 제곱, Y-R의 전체 제곱까지가 R제곱인데 2,4를 지난다 라고 해결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번에 2,4를 넣자. 넣어주게 되면은 R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반지름 각각 나오게 되겠죠. 대입해주게 되면은 2-R의 전체 제곱, 4-R의 전체 제곱, 여기까지가 R제곱이야. 이거 합차하지 말고 암산을 하자. R제곱, R제곱, R제곱이니까 R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12R. 4 더하기 16이니까 20 는제로. 이렇게 한 번에 와주면은 반지름 두 개 나오죠. 근데 여기서 조심하자. 이거는 모든 참고서가 그런데 항상 인수분해가 되게끔 이렇게 식이 주어지는데 학교 시험은 인수분해가 일반적으로 안 되게 나와요. 나한테 구하라고 한 거는 모두 구하라 했으니까 답은 내놓게요. 일단 답을 내놓고 더 추가적으로 설명 한번 해볼 건데 이거 인수분해할 때 4, 32, 10 곱하기 2네? 이렇게 각각 적어주게 되면 반지름이 2가 되거나 10 되거나 이렇게. 그래서 일단 결론은 이렇게 적어놓고 답을 구해주게 되면 내가 지금 구한 모습을 2일 때 한번 넣어주고 10일 때 한번 넣어주면 각각 두 개 나온 거 맞단 말이야. 근데 이제 학교 시험은 나오는 게 뭐냐면은 중심 사이의 거리를 물어봅니다. 그래, 원 두 개 있는 거 맞잖아.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세요 라고 나오면 어떻게 푸냐면은 이렇게 푼다. 부연 설명. 얘가 이렇게 있고 아까 배웠던 거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제1사분면, 제3사분면에 접하는 건 중심은 이 y는 x라고 하는 직선 위에 있단 말이야. 일단 상황 설명. 이거 인수분해가 안 돼요. 안 될 때를 설명하는 거야. 인수분해가 안 되면은 그냥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써버리면 됩니다. 지금부터 일단 두 근이니까 알파랑 베타가 두 근이라고 해놓고 두 근의 합을 갈기면 12가 나오게 될 거고 알파 베타를 구하시면 이렇게 20 나오는 거 알고 있는 거 맞죠? 인수분해가 안 될 때를 설명하고 있는 중이야. 야 그러면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었겠죠. 중심이 이렇게. 이때가 알파가 되고 이때가 베타가 되는 건데 하나 더. 기울어진 정도가 45도예요. 탄젠트 45도가 1인 거니까 기울기 1이거든. 반드시 직각이등변 나오는 거고 1대1 대 루트 2가 되겠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45도일 때 45도일 때 90도니까 1대 1대 루트 2 나오는 건 중학교 과정이잖아. 그래서 뭘 이용할 거냐면은 이렇게 하자. 그냥 곱셈 공식을 살짝 이용하겠다는 거야. 만약에 학교 시험에서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나온다면은 그냥 편하게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 버려요. 1대 1대 루트 2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이 보라 색깔의 길이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거 알잖아. 이렇게. 그럼 문제의 정답은 뭐겠어? 루트 2 곱하기 그냥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써버리면 문제의 정답이에요.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되더라도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는 건 공통수학 1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일단 모르니까 제곱.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라고 써주게 되면은 합을 알고 곱을 거니까 144 마이너스 80.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지? 64. 따라서 자연스럽게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양의 제곱근만 되는 거니까 루트를 확 씌워버리면 8이죠. 얘가 8이니까 중심 사이의 거리는 8루트 2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가 인수분해가 안 될 때 근과 계수의 관계랑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다. 막말로 여러분 여기에 21이라 주어지게 되면 인수분해가 안 된단 말이야. 인수분해가 안 될 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곱셈공식의 활용과 두근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가야 돼요. 힘들죠? 뭔가 내 계획보다 여러분이 잘 따라와 줘서 하나 썰만 풀고 잠깐 더 이상 진도 멈출게요. 썰.